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예고한 대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들 손정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속보로도 앞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결국 불출석 의사를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교정 당국 입장에서도 조사실로 인체 수행이 어렵다고 연락을 해오면서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불출석 사유전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보셨습니까?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특검에서는 구치소를 통해서 건강상의 상태가 진술 조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다라는 것이 구치소 측의 입장인 만큼 예. 실질적인 사유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소환 불응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실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한지 여부는 나중에 진단,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확보를 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변호인들과의 접견들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앉아서 타인과 대화를 한다거나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예. 궁극적으로는 현재 특검의 수사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이렇게 강제 구인 절차가 불발된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내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고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소환 통보, 그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구치소 측에 구치소의 인력으로 인치 후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권고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구치소 측에서 이 업무를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렵다, 수행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 같아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실제로 피의자의 신병이 인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 데리고 나오는 데는 하등의 법률적인 하자나 방해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다른 관점, 뭐 정치적인 관점이라든가 네. 인권적 관점에서 좀 다소 곤란해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수사기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재차 내일 2시까지 다시 지휘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때도 불응하거나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제 특검에 놓여 있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효한 어떤 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에 응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변화시키는 게 특검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교정 당국이 이게 어쨌든 조사실 인치 수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강제적으로 물리력 동원하는 게 어렵다고 밝혀왔는데 이게 사실 내일 또 오후 2시까지 하라는 게 아까 질문처럼 다시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거지만 이런 교정 당국의 입장이라면 내일도 이게 사실 요원해 보이긴 하고 그렇다면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강제 구인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만약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강제 구인하는 상황들이 전달이 될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고 또 정치권에서의 정쟁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구치소 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현재 수행이 어렵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자유의지대로 강제 구인보다 내 발로 나가겠다라고 선택해서 나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소환 조사는 내가 응하지 않겠다, 특검은 가지 않겠다, 특검에 수사받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이어간다면 적어도 구치소 내에서 방문 조사는 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증거가 뚜렷하고 다른 유력한 사람들의 진술 조사나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수 확보가 됐다면 진술 조사 없이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검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거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방문 조사도 여의치 않거나 방문 조사에 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다른
다른 방면으로 확보했다고 한다면 네. 꼭 이 피의자 신문에 목맬 필요는 없다. 그걸 또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만약에 강제 구인에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몇 차례 더 시도해 볼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한두 차례는 더 시도해 볼 여지도 있고 특히 네. 변호인들을 통해서 협조를 좀 요청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시간이 거의 없죠. 구속영장 발부되고 20일 안에 관련된 수사를 네. 진행해야 되는 만큼 일단 도저히 안 되면 방문 조사도 이제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요. 방문 조사를 가더라도 뭐 변호인을 만나고 있다던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문 조사 자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방문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특검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기존의 어떤 자료라든가 증거들로 당사자의 진술 없이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는 하고 있다고 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자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다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기고 그 질문을 통해서 피의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의자 신문의 절차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진술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장 그리고 아래 그 뭐 차장 관련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모두 다 받고 있고 일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들과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예. 진술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체포 저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거기에 공모했고 가담했고 구체적인 총기 유대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자백 취지의 피의자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소환해서 통보해야 된다. 의견을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키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야겠네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서 그 변호인들이 뭐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뭐 주어지지 않는 등 인권 침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구치소 내에서 다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감 문제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매우 예민하고 아주 면밀하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약과 관련한 문제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적정한 의료적 처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이 구치소 교정당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렇군요. 철저하게 우리가 필요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반 수용자 처우와 동일하게 하되 일정 부분에 배려를 하고 있고 운동도 원한다면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선풍기냐 에어컨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지지자들은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예. 이 법무부에서는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서 건강상의 우려가 크게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이렇게 에어컨이나 특별한 일인을 위해서 에어컨이나 이 온난방기를 설치한 과거의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선 지금의 에어컨의 문제는 거의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법무부에서도 혹여나 건강상의 문제를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 또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방주력 기자 연결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만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관련된 이게 사실 영장에 적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드론사, 합참, 또 국가안보실 등 군사시설 24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쨌든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 관련 장소에 2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보안상 어디를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대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국내에 어떤 도발을 유도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로 했던 행동이었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적이고 예. 일부 사실은 군인들
입으로 또는 녹음 내용으로 또는 전원에 의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이렇게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직접 지시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론사 국방부 모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달받는 문건이나 보고 문건 그리고 관련된 이메일, 메모 이런 한 장 한 장 모든 증거들을 지금 압수수색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만큼 외환 수사도 굉장히 본격화되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앞서 이 전현직 회장들이 참고인 신분이었나요? 소환 조사를 받았다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은데.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아, 있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핵심은 주가 조작 사건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둘러싸서 예. 삼부토건이 주가가 5배가 급등하는 여러 가지 주가의 어떤 이상한 흐름이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종호 씨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 체크 이런 대화도 이제 전달이 되고 있고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주가가 날개 달듯 굉장히 치솟는 이 사건이 누군가가 시세 조정 행위를 고의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그 주가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이 삼부토건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실제 영장이 발부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4명 구속영장 청구 방침했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해병특검 얘기인데 지난주에 김태호 전 차장을 조사했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고 알려진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이렇게 소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상황을 좀 계속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과정이겠죠? 자세하게 알아본다는 걸 넘어서 그 진술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지고 있다. VIP의 경로의 실체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여러 명들이 지금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참석자가 일부는 이 정도였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또 다른 참석자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면 예. 혹여 검찰에선 이렇게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김태호 이 1차장도 그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고 관련된 반복적인 어떤 진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충면 그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서 그날 직접 들은 내용 중에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과 같은 진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그럴 수 되거든요.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재차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날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태호 전 차장의 그 입장 변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계 진술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사건 관계자들이 그동안은 주춤했던 진술을 회피하지 않고 이제 진술을 그렇군요.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수사에 응하느냐, 수사에 협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김태호 전 차장도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아주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